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달 만에 0.2%포인트 낮춘 2.4%로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타깃으로 압박하자 중국은 히토류 거래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 그에 따른 파장들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중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갈등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지난 1,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이제 3.2%로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발표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1, 4분기가 지난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이제 0.5% 감소했습니다. 1, 4분기 GDP의 세부 지표를 보면 투자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분히 그 영향이 산업 생산 감소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1, 4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출 증가와 수익 감소로 인해서 GDP 증가율에 기여한 부분이 1%포인트가 넘었었습니다. 보호무역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보호무역 조치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산 둔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 4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5.4%로 집계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 수준이었던 이제 6.5%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고요. 전달에 8.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미국으로 수출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생산 활동이 둔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무가는 서로 수출에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수출국가, 수입국가 모두에게 관세 장벽은 생산활동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와 서로 무역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심화된다면 4월 지표보다도 더 심각한 부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미국이 무차별 관세와 이 화웨이 제재 등으로 맹공을 이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수출 중단이나 불매 운동 같은 새로운 좀 카드를 꺼내들지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부과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정보화 산업, 즉 이제 IT 생산물에 대해서는요. WTO에서 1996년 12월에 협약을 맺어서 회원국 간에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 협약에 의거해서 중국에서 수출되는 IT 제품들도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 화웨이에서 생산된 통신기기들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를 탈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힘든 결정이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WTO 협약은 지키면서 수입을 제재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 화웨이는 큰 수요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히토류는 즉 희귀한 천연 자원을 얘기하는데 세계 생산에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토류는 특히 전자제품, 스마트폰, 전기차 이런 부품으로 꼭 필요한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의 생산국인 중국에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산 차질을 빚게 되겠지요. 예. 이러한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는 마치도 치킨 게임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협약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조금 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더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협상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나라의 IT 제품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IT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과 선택의 폭의 축소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다 보니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은 그때그때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요. 무역 갈등이 현실화되고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생산 감소가 우려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고용 수준이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로 가야 하겠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역 갈등이 확산되었을 경우 미국의 물가 수준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싼 물건이 없기 때문이죠. 더 높은 비용으로 대체 생산을 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 결국 무역 갈등이 실업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물가 불안을 얼마나 야기시키는지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가져와 수입품의 국내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물가 불안 우려가 높아진다고 그런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이제 물가 불안 우려는 높아지지 않는데 고용 불안 우려만 높아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에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파웰 의장도 언급했듯이 미국 기업의 부채 규모입니다. 예. 기업 부채는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나게 되는데요. 미국 경기는 작년에 굉장히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갈등으로 경기가 반전되어서 둔화가 된다면 늘어난 기업 부채는 위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파웰은 현재 기업 부채 수준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만 기업 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되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금리 인하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역 갈등과 같은 이제 외부 충격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내 거시 경제 상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외부 충격이 어떤 식으로 국내 거시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OECD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 우리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내놨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춘 걸로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0.3%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던 수준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대외 수요 부진,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설비 투자의 부진,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1, 4분기에 우리 경제가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네,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OECD에서 이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좀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됐는데요. 2분기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제 IT 업종, 그리고 이제 자동차업, 조선업, 석유화학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산업인데요. 네. 작년과 재작년 한두 해를 보시면은 이 대표 업종들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 4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도된 대로 이제 수요 중에서 가장 부진한 부분이 설비 투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설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놀고 있는 설비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 산업 생산 능력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입 비중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결국 이제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중에서 이제 반도체만 호황이었는데 이마저 경기 둔화에 직면하니까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대외 충격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하면 앞으로 이제 생산 능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외 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2, 4분기에 GDP 성장률이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이제 부진했던 1, 4분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저효과에 대해서 기저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만약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회복이 더뎌지게 된다면 이러한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정부는 고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반복적으로 뭐 말씀드립니다만 외부에서 찾아본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이겠죠.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처럼 IT 분야까지 확대된다고 그런다면 결국 이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요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을 가져와서 우리 거시경제에도 크게 부정적일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대응책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추경 예산이 언제 확정되어서 언제 집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 정책에서 확대 통화 정책을 큰 폭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계 부채가 이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기업 부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 둔화를 직면한다고 한다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국제 자본의 흐름을 보시면은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경기 둔화가 세계 경기 둔화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기 둔화를 방어하려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이 직면한 위험 요인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 둔화 지속과 거시경제 정책의 대응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